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가 있고 새로운 원 UI 8.52 기능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는 개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퀵 패널 설정의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컨트롤 센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다르게 보이죠? 이제는 토글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토글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센터를 연 다음 이 편집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토글마다 추가적인 선이 생겨서 이를 통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토글의 경우 오른쪽에 선이 있으면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또는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선이 맨 아래에 있다면 토글을 확장하거나 더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선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또는 짧게 조절할 수도 있고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평으로 할지 수직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토글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이 섹션에서 모든 항목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추가를 탭해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터마이징에 관해서라면 잠금 화면에 주로 적용되던 특별한 효과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효과는 주변의 날씨 조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오는 날이라면 기기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보여줍니다. 또는 비가 오는 날이라면 잠금 화면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옵션은 이전에도 제공되던 기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완전히 적용되며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확실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바로 여기 배터리입니다. 이 기기와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잔량 %만 표시하는 옵션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경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인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설정을 열고 여기서 스크롤해서 알림을 찾아볼게요. 알림 바에 있으니까 여기 상태 표시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터리와 관련된 옵션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 %만 표시되고 이런 알약 모양을 보여줄 수 있으며 %는 배터리 아이콘 안에 표시됩니다. 어떤 옵션을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화에 관해서라면 알람 시계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열어볼게요. 여기에 설정된 알람이 있습니다. 그냥 탭하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래로 스크롤하면 알람 배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냥 탭하세요. 이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배경을 탭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추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치된 것들은 날씨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옵션입니다. 이게 잠금 화면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옵션 모두, 즉 잠금 화면과 알람 모두에서 해당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알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변의 날씨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물론 본인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알람이 울릴 때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만약 스누즈 옵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6시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스누즈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에서는 스누즈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게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누즈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다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알람이 울리고 있고 제가 스누즈를 누르고 알림을 펼치면 알람이 스누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누즈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이 알람을 해제하겠습니다. 시계 앱에 들어가면 시간대 변환기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 간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제 지구본, 즉 지도가 나오고 특정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시를 누르고 추가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시간대의 시간이 그리고 여기에는 도쿄의 시간이 표시됩니다. 정확한 시각, 정확한 시간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고 우리가 7시간 앞서 있는지 아니면 선택한 도시에 따라 몇 시간 앞서거나 뒤처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옵션을 눌러서 변환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현지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을 추가해서 이 특정 도시에서 몇 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도시를 선택해서 추가하면 도시 간 시간 변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유용한 옵션은 설정에 있는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배터리 항목까지 스크롤한 다음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보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완전히 충전되지 않는 것이며 100%까지 완전히 충전될 경우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요. 그래서 이 기기에 배터리 보호 기능이 적용된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2가지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 최대 모드와 기본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 모드는 밤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두고 휴대폰을 충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기는 2시간도 안 되어 100%까지 충전됩니다. 그리고 100%가 되어도 계속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까지 충전이 되어도 기기가 충전을 멈추고 전원을 차단한 다음 배터리 잔량이 95%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충전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수면 시간 보호 기능도 있어서 이 기능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기기가 기본적으로 80%에서 충전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기 몇 분 전에 100%까지 충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러분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는 최대 옵션을 선택해서 기기가 어느 수준에서 충전을 멈출지 직접 수동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에서 95%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95로 설정하면 기기는 절대 96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항상 95까지 충전되고 이것이 배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80으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스템에 도입된 또 다른 기능은 화면 녹화인데 일반적인 화면 녹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능은 예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분 화면 녹화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내비게이션 바를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상태 표시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알림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 화면을 녹화하려면 빠른 설정을 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아이콘을 보기 위해 이 패널을 펼치고 화면 녹화 아이콘을 탭하세요. 여기에 화면 녹화 아이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 편집 아이콘을 탭하고 여기서 편집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컨트롤 추가를 탭한 다음 이 캡처 섹션에서 화면 녹화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셨다면 그냥 탭하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좋아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 녹화 아이콘을 탭하면 기기에서 항상 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화면을 녹화할지 부분 화면만 녹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은 일반적인 옵션이고 부분 화면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탭하세요. 그리고 어떤 오디오를 녹음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아닌 소리, 미디어, 그리고 마이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탭과 터치를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 선택이니 준비가 되셨으면 녹화 시작을 탭하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조된 영역이 나타나고 이 영역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영역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역을 더 크게 또는 작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양,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어느 부분을 녹화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녹화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 녹화를 탭하고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기기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간단히 녹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요. 물론 여기서 녹화를 중지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화면 녹화처럼 갤러리에서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녹화를 할 때마다 이 기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좋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AI와 연결된 멋진 기능은 연속 사진 편집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AI와 편집 기능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기기에서 사진을 이미 편집했다면 어떤 변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로 가서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선택하고 이걸 탭해 보겠습니다. AI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기서 생성을 눌러보면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꼭 글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트를 그리면 기기가 비슷한 무언가를 생성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추가하고 싶어요. 글쎄요. 저기 배경에 아주 커다란 나무 같은 걸 하나 그려 넣는 건 어떨까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생성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멋진 결과물이 생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직 AI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꽤 괜찮게 만들어졌네요. 이전 결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스와이프해서 하나 더 생성하세요. 복사본 저장이나 추가 편집 옵션도 있죠. 이 옵션으로 나무가 추가된 사진을 계속 편집하고 다른 프롬프트를 추가해 원하는 작업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사진을 합치는 식으로 사진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진 아이콘을 눌러서 이 고양이를 선택해 볼게요. 완료를 누르세요.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합칠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추가하고 예를 들어 왼쪽에 추가한 다음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전에 생성된 사진을 정말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양이가 추가됐어요. 왼쪽에 있어서 정말 좋네요. 계속해서 편집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복사본을 저장하고 모든 작업을 마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퀵쉐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기능은 에어드롭과도 호환되어 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훌륭한 옵션입니다. 필요한 건 이 공유 아이콘을 누르는 것 뿐입니다.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공유 아이콘을 누르고 퀵 쉐어를 선택하세요. 이제 기기가 근처에 있는 다른 기기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작동시키려면 아이폰에서 에어드롭을 10분 동안 모두에게 표시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기기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고 싶은 기기를 탭하기만 하면 사진이 전송됩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최고의 옵션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도난 방지 기능인데 이 기능을 통해 기기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정을 열어야 합니다. 네, 설정을 열어야 해요.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보안 및 개인정보 옵션을 찾아보세요. 이제 분실 기기 보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옵션인 도난 방지가 있습니다. 그걸 탭해 주세요. 여기에는 민감한 설정을 변경하거나 화면을 잠글 때 신원을 확인하면 도둑이 앱과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원 확인 도난 감지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꽤 유용한데요. 기기가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도망간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화면을 잠가버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도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기기 잠금, 인증 실패 시 잠금, 원격 잠금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들도 정말 좋습니다. 이 옵션들을 꼭 확인하고 설정해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보호 기능에 관해서라면 기기는 스팸 광고로부터도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그럼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롤해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눌러봅시다. 그 다음에는 스크롤이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과도한 광고가 있는 앱 차단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봅시다. 그리고 보통은 좋아요.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섹션을 꼭 눌러 활성화하세요. 기본적으로 기기가 자주 광고를 보내는 앱을 차단해 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 옵션인 지능형 차단이 있어서 기기가 AI를 사용해 이 앱을 차단해야 할지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 듣고 있는 음악 같은 미디어 파일을 방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설정, 즉 컨트롤 센터를 열고 오디오 방송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옵션을 길게 눌러주세요. 보시다시피 여기 오디오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미디어나 음성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방송에 연결할 수 있는 헤드폰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음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방송하려면 이 옵션을 눌러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